그 좋은 단백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요,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는 좋은 단백질을 늘 즐겨 드시는 분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기생충으로 보이세요? 기생충을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나 햄버거 안에 보면 소고기 패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자기가 다져서 그래서 패티를 만들기도 하는데 하도 기생충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다 기생충으로 보이세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이래요, 여기 보니까. 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에 벌레가 많이 있고 기생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체, 죽은 동물의, 죽은 고기의 시체에는 뭐가 바글바글할까요? 뭐가 바글바글할까요? 예, 모든 기생충과 모든 세균들, 모든 종류의 미생물들이 즐겨 찾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장에 벌레가 많고 그래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은 장에 벌레가 많고 기생충의 발생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육류를 여기와 같이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서는 죽은 동물의 시체가 모든 그 종류의 미생물이 즐겨 찾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1996년 미국 농무부 USDA의 연구에서 80% 정도의 갈아 놓은 소고기죠, 이게. 간 소고기가 여러분들은 이게 뭡니까 하니까 기생충으로 보이세요. 생긴 게 약간 기생충 같이 보이시죠? 요새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의 변을 파악하시면서 기생충을 보시면서 막 이렇게 찍어 놓으셔가지고 얘도 지금 이제 기생충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갈은 소고기입니다. 자, 80% 정도의 간 소고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벌레들의 주된 근원은 주로 대변입니다. 대변. 아리조나 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주방 싱크대가 사실은 변기보다 훨씬 더 많은 배설물 박테리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방 싱크대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주방 싱크대에 왜 이런 변기보다 더 많은 배설물 박테리아가 드글드글 할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왜 그럴까요? 예, 고기 쓸고, 예, 생선 쓸고, 예, 계란 후라이 하고, 예, 그래서 싱크대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죽은 동물의 온갖 미생물의 바글바글한 이런 죽은 동물의 고기를 주방 싱크대에서 주로 요리를 하시다 보니 변기보다 더 많은 배설물 박테리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이거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변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더 위생적이라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하늘마을 식당보다 또 변기에 가서 식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어쩌면 변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주방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 발생하는 이 생물학적 재해의 근원은 바로 일반 식료품점에서 여러분들이 드시기 위해서 사시는 뭐 때문에 이 변기보다 주방보다 변기에서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하냐면 바로 뭐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우리 존 라빈스 선생님의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톨스토이의 아버지의 생애라는 책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고모가 집에 와서 야, 어떻게 나를 초대해 놓고 먹을 거 하나 없이 나를 초대했냐, 풀뿌리밖에 없네 하면서 화를 내는 고모에게 그 다음에 초대할 때는 고모가 그토록 좋아하는 고기를 산채로 접시에 나이프와 함께 줬더니 고모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고상하고 우아하신 고모님이 사실은 이 고기와 죽은 동물의 고기를 즐겨 찾는 소비자가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그 고기를 잔해하는 짐승의 살해자. 그래서 많은 철인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많은 철인들은 동물을 죽일 때 마치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변기통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주방에서 먹는 것보다 더 안전할지 모르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재해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기생충이 많을까요? 40일 동안 기생충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 청소하고 기생충 제거하고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하고 혈액 청소하느라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요. 3개월 반 동안. 그랬는데도 기생충이 계속 나오네요. 자, 세균과 기생충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던 이 고기에서, 육류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많은 병원체, 다시 말하면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특별히 식중독으로 감염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식중독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육식과 관련이 많습니다. 글래스고 근처에서 집단 감염이 대유행하는 동안 200명 이상의 감염자 중에 16명이 대장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고 죽었어요. 스코틀랜드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빈번한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들인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류의 돌연변이, 분변성이 뭡니까 여러분? 대변 박테리아에 의해서 병에 걸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이따 다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에 어디에 노출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이래서 싱크대보다 변기통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래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질병에 많이 노출되나 봤더니 육류에 돌연변이, 대변 박테리아에 의해서 병이 걸린다는 거.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큐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 미생물은 특별히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병하는 신부전의 주 원인이다. 신장의 부전, 디스펑션, 키드니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큰 원인. 그래서 부종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이 대변 박테리아에 감염된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그런 분변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장 기능이 부전이 되고 이 디스펑션이 오고 이런 사실만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기 가스 데이빗 박사가 얘기하고 계세요. 육식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육류에서 발견된 새로운 돌연변이 벌레가 바로 기생충들이죠. 300종이 넘는 이 기생충들. 매우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기생충들입니다. 특별히 이 살모넬라 중독에 걸리려면요. 이런 세균을 적어도 100만 개는 섭취해야 됩니다. 자, 어제 우리 공부해 보셨어요. 무려 이 고기 한 입거리도 안 되는 3cm 이내의 고기에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유충이 몇 마리가 있더라? 1200만 마리가 있더라. 그러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구충제 먹어서 이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살모넬라 중독에 걸리려면 이런 세균을 100만 개는 섭취해야 된다고 하면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대장암, 직장암을 비롯한 많은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에게 기생충 제거를 하도록 권고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돌연변이 벌레 중 하나에 감염이 되려면 단지 5마리를 섭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대요. 다시 말해서 이 조리되지 않은 햄버거의 입자가 조리기구에서 접시로 옮겨지면 여러분을 죽이기에 충분한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이 좀 오세요? 과학자들은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진 12개 이상의 음식물 매개 병원균을 확인해 봤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우리가 대부분의 왜 우리가 사망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이 벌레의 내용조차 모르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이 동물성 단백질과 관련된 음식 관련 질병이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병에 걸렸을 때는 다른 걸 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되는데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의학의 아버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을 비롯한 모든 암의 이면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 몸속에 특별히 대장에, 직장에, 그리고 뇌혈관에, 신장에, 간에, 담낭에 부글부글한 이 사망의 이면에 있는 벌레, 기생충들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의 당신의 모양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본 다음에 다큐를 좀 보실 건데 요걸 집중해서 보시면 요 다큐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고기에서 세균이 감염되는 것은 특별히 농장 가축들에게 비정상적인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우리 최 선생님은 돼지를 좀 사육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먹이를 먹은 이 세균에 감염된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호르몬성 암에 노출돼서 유방이 주주주주 썩어 들어가고 농과 고름이 막 줄줄줄줄 흘러서 삼중 음성 유방암과 같은 이 안타까운 이 호르몬성을 뿐만 아니라 이런 허투나 삼중 음성 같은 치명적인 감당할 수 없는 병들이 오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비정상적인 먹이를 먹은 이러한 세균에 감염된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세포가 비정상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에게 먹이는 이 옥수수는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유전자가 변형된 그 수많은 옥수수들을 먹고 소들이 상당히 빨리 살이 찝니다. 소의 사료에는 특별히 닭의 배설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다큐를 보실 거예요. 닭장 바닥에서 긁어낸 수백만 킬로의 쓰레기, 배설물과 깃털들을 소의 사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는 좋은 동물성 단백질인 소고기도, 그리고 1등급 이 목초지에서 자란 이 닭고기도, 그리고 계란들도 축산업계에서는 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단백질로 소개하고 TV에서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거예요. 소 사료의 또 다른 성분은 죽은 닭, 죽은 돼지, 죽은 말과 같은 동물의 부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소에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사료를 주는 건 너무 비싼 데다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고기처럼 보이기만 하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옥수수와 특수 사료를 유전자가 변형된 특수 사료를 먹이면 시장에 내다 팔 정도까지 살찌우는 기간을 4년, 5년의 정상적인 기간에서 단 16개월 만에 단축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업자들에게 굉장한 유혹거리가 되겠죠. 물론 이 비정상적인 식단은 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소들을 먹은 여러분들은 또 아픈 사람들이 됩니다. 소들은 인간 소비자들처럼 속이 쓰리고 간이 아프고 궤양이 오고 설사를 하고 폐렴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이 비소세포,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이 호흡이 곤란한 이유들이 이렇게 폐렴에 감염된 이런 고기들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동물들에게 있는 질병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도축 마감 시한이 16개월에 고령이 될 때까지 4년, 5년 키워야 되는 소들이 유전자 조작된 이 옥수수와 먹이들을 먹으면서 16개월 만에 이 고령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소가 돼요. 16개월 만에. 그러기 위해서 이 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항생제를 어마어마하게 투여받게 됩니다.
그동안 항생제의 대규모 생화학 공격에 반응하는 이 미생물들은 저항성 있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켜서요. 그래서 계속 광우병이나 소 백혈병에 걸린 많은 이 소들에게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과학자들이 찾아내죠.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그들에게 먹인 독 때문에 일찍 죽지 않은 불행한 소들은 도살장이나 고기 포장 공장에서 아주 비참하고 소름 끼치는 삶의 종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서 보셨을 거예요. 소들이나 돼지들이 어떻게 도축되고 살해되어지는지. 세균이 들끓는 병든 고기는 결국 동네 식료품점으로 가고 조금 후에 아주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닭고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자, 다큐를 보시면서 한번 Do you think it's safe to eat meat? I personally don't think it's safe to eat it because of the fact how the line speeds are increasing and also our inspectors are not well trained enough. At the present time, the line speed now is going about 220 cows an hour. That gives you about somewhere around 4 cows per minute, so that's 15 seconds per cow. These dangerous slaughter speeds means that animal waste ends up everywhere. Testing shows 88% of pork chops are contaminated with fecal bacteria, 90% of ground beef, and 95% of chicken breast sample contain animal waste bacteria. There is nothing clean about eating this way. But it just isn't waste, it's also pus-filled infections. You can see there's a bump or some kind of abscess underneath the hide. Most of the time when the hide's pulled off, either that will open up the abscess and the pus will come out, or if it's deep-seated, when the inspectors are doing their work or the company employees, they might stick their knife into an abscess and it explodes all over the place. I had heard enough. I was utterly disgusted by the corruption, the greed, the disease, and the abuse I was learning about. The very animals we were killing us and the planet. But so many people eat meat and dairy every day of their lives. 어떠세요? 인간이 죽이는 바로 그 동물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 매일 고기와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걸 잊어버릴 때마다 제 강의를 유튜브 독자분들이 제가 가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원장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업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검역관들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대략 1시간에 약 220마리가 도축됩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축되고 있고 어디선가 1분에 4마리쯤 도축되는 것이죠. 15초에 1마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이 동물들이 15초에 1마리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스럽게 빠른 도축 속도는 축산 폐기물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변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 간에 염증이 생기고 모든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동물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88%의 돼지갈비살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장암에, 간암에, 폐암에, 그리고 대장암에 노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88%의 돼지갈비살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고 표본 추출 중 다진 쇠고기 90%, 아까 보신 다진 쇠고기, 마치 여러분들이 기생충으로 오해하셨던 다진 쇠고기 90%와 닭 가슴살 95%가 배설물의 세균으로 분변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감염되는 이유가 바로 죽은 동물의 고기들 자체가 배설물의 세균으로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질병에 노출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축업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유 짜는 줄 아셨죠? 고름이 주주주주 소를 이렇게 이 꼬챙이로 찔렀을 때 우유가 짜지는 게 아니고 고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치즈는 알렌 골드해머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의 젖고름이다.
예, 저도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왓더헬스 다큐를 보고 제가 이제는 먹으려도 못 먹습니다. 치즈는 뭐의 젖고름이다? 소의 젖고름이다. 고름이 가득한 감염도 있어요. 울퉁불퉁한 종기 같은 것이 동물 가죽 아래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대부분 가죽을 벗길 때 종기를 절제해서 고름을 짜내거나 깊이 자리 잡은 경우는 검역관이 일하는 동안 직원이 칼을 꺼내서 종기를 잘라내려다 사방에 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질병과 동물학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질렸어요. 인간이 죽이는 바로 그 동물이 인간과 지구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인 동물이 우리 몸이 인간의 이제 동물들의 사체가 되어 있어서 동물들의 무덤이 되어 있어서 그 동물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 매일 고기와 유제품을 즐겁게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생충의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 기생충 제거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여기 보신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예. 그래서 육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생충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기생충이 필요한 분들의 적응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